네, 다울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원입니다. 네, 반년 만에 또 뵙고요. 오늘은 이제 방산과 조선 순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러하고 방산에 대해서는 특히 피크아웃 없다. 몇 년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죠. 최근에 5월부터 시장이 크게 조정받았고,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우리 방산과 조선 또 다른 섹터들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섹터인 건 여전하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방산부터 얘기를 드리면, 먼저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왜 이란 전쟁 때, 중동 전쟁 때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우리 천궁이 맹활약하고 또 전쟁 이꼴 무기 체계 투자 수요니까 그렇게 워킹을 했고, 근데 지금 이후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보시는 것처럼 PR이 이제 40배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롯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배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월드컵 지금 1차전 벌리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1번, 2번처럼 중간에 한번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0배 중반 초반까지 빠졌고, 반면에 한국의 방산은 아까 40배짜리도 있고 20배 중반짜리도 있으니까 30배 중반 정도여서, 왜 우리가 해외 피어 그룹들보다 비싸야 하지, 선진사들 보다 비싸야 하는 거지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을 또 퀀트적으로 계량적으로 잡아보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방산이 많이 빠져서 동글뱅이 1번처럼 30배, 그리고 유럽계도 좀 최근에 회복을 해서 27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한 시점이고요. 근데 외인들이 팔았느냐, 동글뱅이 1번처럼 최근에 외인들이 한국 방산을 다시 좀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여기 6개 그림은 5개는 5개 방산 회사들이고요.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카이, LIG, 로템,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모아둔 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색은 내수 방산의 매출이고 파란색은 수출의 성장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내수 방산은 체계 개발 사업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이걸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좀 하니까 양산 들어가서 하이싱글 나와도 내수에서는 미드싱글, 하이싱글 정도의 이익률밖에 기대를 못 하는데, 수출은 판매 상황에 따라서 경쟁을 했느냐,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업체들별로 15%, 20%, 30, 4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방산을 돌아보게 된 게 2022년에 여기 폴란드의 기본 계약 엄청난 규모, 그리고 이후에 1차 실행 계약, UAE 천궁, 이런 것들을 빵 받으면서 방산을 돌아보시게 됐고, 23조나 받았습니다. 2022년에. 그리고 받아두고 천천히 납품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방산이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이 수출이 늘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걸 반영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1조, 4조, 7조, 9조, 11조 원을 지나서 올해 11조가 되고 내년이 13조까지 또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8년에는 이게 완만하고 플랫하고 이후에는 물량이 없네요. 이지만 아니 2028년, 2029년 거를 받아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고 산업이고 조선과 비슷한 관점으로 여기는 아직 앞으로 받으면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Y축을 한 25조로 둔 받았고 좀 덜 받았고 작년 괜찮았고, 근데 여기서 받은 것들도 23조, 13조, 10조, 18조면은 작년 재작년에 내보낸 매출들 4조, 7조, 9조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계 회사들의 수출 잔고는 쌓여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이 13조 원이잖아요. 올해 13조 원보다 더 받으면 된다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근데 벌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프로젝트들로 5조 원이나 받았고요. 저는 13조 당연히 넘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Y축 작게 그린 거고, 오른쪽 보시면 제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뉴스로 확인된 것들만 파이프라인을 정리해 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 13조 정도인데 여기서 파란색이 더 계속 갈 거냐, 요 정도로 꺾일 거냐, 아니면 플랫 할 거냐 해서 하기 나름인데, 200조 원이나 있다라는 건 엄청 쌓아가고 더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200조 원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세상 만사 맨날 그러하고요. 최근에 미 해군 고등 훈련기처럼,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처럼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산업의 특성상 안 알려줍니다. 공표가 안 되고 수면 아래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거나 가까워져서 또 파이프라인의 얘기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요동을 치죠. 전쟁 때 170만 원 같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100만 원을 깨기도 하고 막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적 성장을 따라서 주가가 가는 건 중장기 투자할 만하다인 거고, 여기서 주가가 변동이 있는 건 산책하는 개 이론처럼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는 앞서 얘기 드린 여기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시고 올해를 보셔도 되고 2년 후를 보셔도 되고, 나는 몇 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저는 30배 플러스 알파를 보거든요. 그 수준에서 많이 벌어져 있으면 비중을 늘리시고, 전쟁 때 너무 흥분되고 좋았지만 그럴 때는 좀 비중 조정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중장기 바라봐야 될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IR 협의회는 하반기 전망이니까, 하반기 전망이라기보다 중간중간에 작성하는 인덱스 자료 중에서 그래도 5월 말에 나온 실전 현지화, 그래서 K방산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 꼭지인데, 2번, 3번 꼭지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K방산이 수출 산업이 되고 여기저기 팔리고 유럽까지 진출하고 그러게 된 배경은, 먼저 모두들 잘 아시는 서구의 제품들보다 싼 가격. 근데 이건 좀 억울합니다. 우리가 품질이 안 좋아 싸다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 많은 얘기 나오죠. 이번에 UAE 천공 때문에 널리 알려진 패트리어트 50억, 60억. 우리 거는 15억에서 20억. 이런 것들. 그래서 싼데 이거를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최근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F-16을 구매했는데 안 온다, 그래서 취소한다, 하이마르스를 주문했는데 엄청 기다려야 된다. 대규모 양산 대응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적 북한을 바라보면서 계속 무기 체계를 양산해오고 있는 공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가동률을 올려야 되죠. 기계 설비 더 집어넣고 더 인력 채용하고 2교대 3교대 가고 그런 대응을 하면서 그들의 엄청난 규모의 만들어 달라는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이 K방산의 성공 배경 1번, 2번은 오래도록 얘기해왔고 아마 저번 세션에서도 얘기 드린 걸 듣고요. 근데 무기가 팔리려면 세 번째, 근데 괜찮은 건가? 사실 우리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나 저기 멀리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괜찮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하기 전에 여러 테스트를 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써본 고객들의 호평이 있다면, 가격, 대규모 양산, 단납기, 그리고 품질까지 받쳐준다면 이게 다 신뢰도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부분을 컴백 프루븐 실전을 치른 우리 K방산 무기 체계들을 소개하는 세션이 한 단락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 그래서
싸고 빨리 주고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품질도 알겠는데 모든 국가들은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절충 교육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술을 알려달라, 현지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 그래서 3번, 4번의 매력에 대해서 좀 짚은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방법을 좀 바꿨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실제로 보시면 더 좋고요. 사실은 시청각 자료가 제일 좋은데 이거를 종이에다 쓰니까 생생함이 살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찾아본 우리 무기 체계가 전쟁을 치룬 것들이 K9이 제일 가깝게 기억이 납니다. 연평도 포격전, 북한 애들이 연평도에다가 포를 쏴댔죠. 그래서 해병대 훈련 중이 끝나는 와중에 떨어졌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 사격을 해서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거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되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단히 정확하게 저게 진지를 타격한 걸로 밝혀지면서 문제는 해외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K9을 잘 몰랐을 겁니다. 좀 알긴 하지만 이게 뭐지. 근데 이 연평도 포격전에서의 활약이 회자가 되고 알려지면서 2010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2014년에 폴란드에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떠한 무기 체계가 세상에 나와서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고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이 없었던 거니까 좋은 거지만 결국 그 무기 체계에게는 한 번 또 뭔가 링에 못 올라가 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연평도 포격전이지만 이 전쟁 때문에 K9이 유명해지고 2014년부터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 그 고지대에 워킹하기 되게 어려운 항공에서 K9이 잘 올라가서 실전 배치되었었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있고, 이후에 인도가 백문 사고 100문을 추가로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또 300문 추가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FA50 두테르테 대통령이 되게 파격적인 대통령이었죠. 근데 취임하고 이거 왜 샀냐고, 방산비리 아니냐고 막 맹비난을 했었는데 2017년에 마라위 섬에 ISIS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들이 섬을 점거합니다. 여기를 FA50이 출공해서 폭격을 하면서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관계자는 FA50을 승리의 포효라고 극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I'm sorry,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임기 중에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필리핀에서 2차 FA50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최근인데요. 작년 겨울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싸운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총에 맞고 캄보디아가 MLRS 천무 같은 거를 중국제를 태국에 막 쏴서 민간인 사상이 발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태국이 응징하겠다라고 F-16을 띄웠고요. FA50도 같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KGGB, 이거는 멍텅구리탄을 GPS 유도 키트 그냥 무인 비행기 같은데 태워가지고 이렇게 쫙 정확하게 GPS 유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장르의 무기 체계 한국 건데, KGGB를 여기서 실전으로 운영을 해서 F-16이 쐈어요. FA50이 쏜 걸로는 아닌 걸로 전해지고, 아무튼 정확히 타격하면서 적들의 지대공 방어망 밖에서 정확히 타격하면서 완전 캄보디아가 깨갱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FA50도 KGGB도 실전을 치른 겁니다. KGGB 엄청 수면 아래서 얘기들 많겠죠. 천궁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란 내정 때도 얘기도 있었지만 2026년 3월에 이란이 인근 국가들에게 막 유도탄을 쏩니다. 탄도탄을 쏩니다. 너네 다 같은 편이지 및 우리를 좀 말려줘,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UAE가 우리 10개 포대를 구입을 했는데 아까 2022년 UAE 천궁, 근데 2개 포대가 도착한 상태이고, 뭐 언론 보도를 보시면 더 자세히 있지만 이게 아직은 실전 배치 중인데 비상 상황이니까 운영을 해서 아무튼 얘가 작동했고 탄 그 96%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옆에 있는 패트리어트 이런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도탄을 빨리 좀 달라고 해서 긴급 납품 건도 있었고요. 이거는 회사의 설명은 원래 나갈 스케줄대로 나가는 건데 배가 아니라 수송기가 와서 가져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UA 천궁이 와 정말 이거는 어려운 무기 체계인데 맹활약을 했고 K방산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궁, 천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PGM 정밀 타격 무기고 인명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회사는 설명을 안 합니다. 전자공시도 안 올라오는 계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방산을 분석하기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다 나오거든요. 전쟁 중에 이걸 사용하는 거 훈련일 수도 있고 실전 배치되어 있는 사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좋고 납기도 빠르고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실전을 치르면서 제품의 신뢰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현지화는 위에 텍스트로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역시 보고서에 소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건 자주 국방이에요. 오케이 너네 무기를 사는데 우리가 이거를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러고 싶어. 불안해. 그래서 무기는 아주 강한 국가들 이 무기를 30년 50년 쓸 건데 계속 우리에게 AS를 해줄 수 있는 국가들에게 구매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T50, FA50을 운영하게 된 것도 F16, 120대를 구매할 때 12대만 메이드 인 US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조립 생산했습니다. 그때 로기드 마틴이 한국에 생산 기술을 이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뒷 시리즈에서는 우리 부품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쾌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신 보도들 보시면 어떤 유럽 국가가 독일 거 사는데 어떤 현지화를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 뭐 그래서 뭐 K 방산 무기 체계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생산 기술을 아예 넘겨주고 우리는 모듈 형태 또는 뭐 부품들 CKD를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고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K9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9을 다 만들었으면 100인데 30 정도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부가가치가 뺏기는 게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파니까 이게 되는 거고요. 현지의 임가공, 제작 같은 저부가가치보다 고부가가치 부품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가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뭐 이집트 K9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폴란드 K2 이제 1000대 중에서 180, 180 수주했고 2차 180에서 63 또는 뭐 64는 현지 제작이잖아요. 조립 생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 K9도 곧 계약이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 역시 이런 생산 기술 이전 부품 공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폴란드가 천무를 세 차례에 걸쳐서 10조 원이나 구매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계약은 80km 날아가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유도탄을 현지 생산하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가고 하나여로가 51% 지분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형태는 아예 우리 회사를 현지에 세웁니다. 지금 하나가 호주의 HAS 공장에서 K9 레드백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K9 공장도 HAS 유럽도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 종속사가 현지에서 만들지만 대신 현지의 뭐 철강제 부품들을 쓰겠다. 너네 부품사들을 발굴하고 키워주겠다라는 모델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로 쫙쫙쫙 해외 생산 거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자주 국방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시장을 가지고 오고 마켓을 늘리는 그런 모델이다. 근데 뭐 약간의 부가가치가 현지에 떨어지는 게 있겠지만 긍정적이면은 그들이 우리 무기 체계를 현지에서 AS 해주고 그러니까 인근 국가가 이 무기 체계를 살 때 AS 어디서 해야 돼? 우리 옛날에 테슬라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되게 사고 싶었지만 이거 AS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물류창고와 AS MRO가 되는 기지가 있으면 잘 팔리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K2 PL을 현지 생산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폴란드가 이미 옆에 아르메니아한테 야 우리 K2 살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우리의 대리점이 되고 우리의 딜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FA50이요 이거 로기드 마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권을 북미, 남미 대륙 빼고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전략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자료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부끄럽지만 현대, 롯템, 하나에어로 같은 것들 제 적정 주가 대비 상승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틀린 거죠. 근데 제가 전쟁 와중에 주가가 막 오를 때 제 적정 주가는 포워드 3년 PER 30배를 준 겁니다. 포워드 3년 평균도 아니고 가장 좋은 EPS 30배를 줘서 주가를 설명해 왔는데 그것도 뚫어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 LIG가 막 TP가 66만 원인데 막 100만 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런 거지? 당연하죠.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UAE에서 천공이 지렸으니까 카타르도 쿠웨이트도 뭐 스위스도 산대, 막 요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산대, 막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 테이블에서 이게 꺾이는 이유가 저는 어닝스 모델에 받지 않은 해외 프로젝트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걸 어닝스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파란색을 쫙 세워놓고 주식을 거래를 하시니까 제가 TP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각 회사별로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요. 여기서 뭐 너무 먼 거, 뭐 풍문 이런 거 말고 정말 입찰을 하고 있고 단기에 1, 2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만 제 마음대로 확률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몇 프로 줬어요? 몇 프로 줬어요? 이라크는 단독이니까 51%, 폴란드 3차는 현지 공장 지으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90%. 그리고 여기다가 기대 마진도 줍니다. 이거는 현재 실제로 나오고 있는 마진보다 보수적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기대 이익을 뽑아보면 현대 로템의 파이프라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영업이익은 4.8조 원이다. 얘를 3배수를 해서 밸류에이션에 더합니다. 왜 3배수냐면요. 이거를 발견할 때 잔고랑 시총을 막 그려봤는데 별로 뭐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방산회사들이 밝히는 분기 잔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대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잔고에서 10조 원인데 수출이 5조 원이고 뭐 내수가 5조 원이에요. 그럼 수출에다 마진 주고 내수에다 마진 주고 돼서 기대이익을 뽑아서 시가총액하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름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3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3배 멀티플을 곱해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렇습니다. 현대 로템 원래 저 TP 27만 원이었었어요. 내년 EPS 30배 줘서. 근데 동글뱅이 2번 아까 얘기드린 기대이익 4.8조에 3배 멀티플 15조 가까이 주당 13만 원을 더해서 적정 주가를 40만 원으로 5월 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줄줄줄줄 또 빠졌어요. 예, 저는 틀렸죠. 근데 얘기 드렸듯 너무 많이 올랐던 거를 토해내는 것 뿐이고 당산주를 월봉으로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오바를 했던 걸 토해내고 제자리에 돌아온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 때 사고 여기서 더 빠지면 좋고 이 자리에서 사 들어가면은 그냥 중장기 투자로는 방산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롯템만 여기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LIG도 카이도 잔고 기대이익 대비 시총이 비슷하게 설명력이 있다 이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 롯템, 하나에어로, 뭐 카이, LIG, DN이 다 있는데 동글뱅이 1번이 기존에 하던 방식의 TP예요. 롯템 26만 원, 하나에어로 170만 원, 카이 16만 원, 뭐 카이 막 1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예, 적정 주가는 맞춘 겁니다. 근데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아까 얘기 드린 방법으로 파이프라인 가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제가 제시한 이번에 확 올린 TP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파이프라인 밸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큰 회사예요. 하나의 오션도 앵글러 잡고 있고 그리고 워낙 지상방산 규모도 크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치의 절대값은 큰데 회사가 이미 워낙 덩치가 커서 그 상대적인 비중은 작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모든 걸 다 반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라크 K2를 1.1조 원 기대이익을 넣어놨지만 확률 51%로 근데 그걸 진짜로 받게 되면요. 지금 파이프라인 가치라고 넣어준 거에서 얘는 빠지겠지만 얘가 어닝스 모델에 들어가서 EPS가 되고 그러면 파이프라인 가치에서는 확률을 줬던 게 10%, 30%, 50%가 100%가 되죠.
또 제가 멀티플을 영업이익에 3배 줬던 걸 순이익이긴 하지만 30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파이프라인에 있던 게 진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밸류에 넣었던 것보다 3배에서 30배나 더 이 사업의 가치가 적정 가치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반영하고 실제로 받으면은 TP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예, 전쟁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차익 실현이 진행 중이다. 주가 변동성은 되게 크다. 그러나 방산은 뭐 어닝이 끝났어, 피크아웃이 와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던 것이고, 지금 적당한 밸류에이션 왔고, 작년 12월처럼 더 빠져서 사면 좋겠지만 모를 일이고, 근데 요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다 마음속에 TP를 두고 밸류에이션을 두고 20배 초반, 내년에 뭐 10배 후반 정도에서는 사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탑픽은 상승 여력에 따라서 롯데인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들은 이라크 K2, 사우디 장갑차처럼 중동 전쟁 때문에 사업 자체가 홀드 상태인 대형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이 파이프라인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 얘네들이 투자 모멘텀도 더 있겠네. 그래서 롯데인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식적으로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다른 걸 더 좋아하셔도 너무 소원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좋아요. 카이도 카이드로 좋을 일이 있고, LIG도 LIG대로 좋을 일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롯데의 실적 테이블들 자세히 설명드리기 못하고 파이프라인 다시 한번 짚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예, 제가 10% 줬는데 뺏겼습니다. 라인메탈에. 그러나 스페인 자주포, 사우디 장갑차 사업, 캐나다 잠수함이 된다면 우리가 캐나다 현지에서 K9 천무 만들어 줄게, 이런 것도 살짝 넣어줬고요.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규모도 되게 큰데 모를 일이어서 아주 보수적으로 10% 줬습니다. 따지실 수도 있어요. 왜 10% 줬냐고. 저도 모르죠. 제 마음입니다. 제 모델이니까, 제 TP니까. 루마니아 2차, 1차 제가 만들어주고 있고, 2차는 현지 공장 착공했습니다. 현지 생산입니다. 확률 90%. 이런 식으로 기대 가치를 뽑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은 지상방산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1분기가 아까 뭐 롯데도 카이도 하나에어로도 별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2, 3, 4분기가 쭉 올라가니까 실적 좋을 거고요. 2027년 8년에도 YY 성장 살아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모델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이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폴란드 K9이 끝나가는데 폴란드 천무로 넘어가고, B 이집트 호주 K9이 들어오면서 또 폴란드 K9이 빠지는 자리를 메우고, 그 이후에는 뭐 천무들이 막 흘러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상방산이 무려 수출이 막 4조, 5조, 6조도 가는 그런 그림이고, 전체 지상방산 매출은 그 1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는 K9이 세계에서 너무 잘 팔리고 마켓시어 절반 넘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근데 이게 이제 천무라고 하는 MLRS, 다련장 로켓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로우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맹활약하면서 전세를 뒤집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무기 체계구나, 미래 무기 포트폴리오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우리가 천무를,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게 빈익 정보기 때문에 사우디 UAE가 구매를 했고, 1번, 2번 국가 유럽에 가서 폴란드가 2022년에 구매를 했고, 1차, 2차, 3차,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두 번째 구매 국가가 되었고, 6문을 샀는데 올해 3개를 더 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K2를 독일에 줬던 그 노르웨이가 천무를 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3개 국가, 글로벌리는 5개 국가가 우리 천무를 쓰고 있고, 한국 빼고 후속으로 프랑스, 루마니아 등등등, 필리핀 등등등 많은 구매 의향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진도가 빠른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아까 얘기드렸던 K9 천무 다음으로 여러분들 LIG의 천궁이 맹활약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팔리고, LIG는 천궁 소환을 하고 너무너무 바쁠 겁니다만, 이거는 중고도 방어고요. 패트리어트급, 사드급으로 더 고고도를 방어하는 LSAM을 우리가 개발에 성공했고, 양산을 막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양산 계약에서 보시면
하나에어로스의 하나그룹의 몫이 80%가 넘습니다. 87%입니다. 이게 뭐냐면 적들의 유도탄을 막는 대탄도탄용이 있고 적들의 전투기 정찰기를 쏘는 대항공기용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전체 체계의 70%인데 반반이겠거니라고 라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탄도탄용 이 유도탄 수요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천궁은 유도탄을 LIG가 다 했었는데 LSM부터는 하나가 ABM 대탄도탄을 담당하고 대항공기용을 LIG가 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가 유도탄의 절반이 아니라 더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는 국내 양산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MSAM을 구매한 천궁을 구매한 국가들은 당연히 여력이 있으면 이중 방공망을 지향하면서 우리 LSAM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체계 통합 업체는 LIG여서 100을 팔면 100을 모두 수출 계약하고 매출도 작겠지만 가끔은 UAE처럼 별도로 구매를 하는 국가도 나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00이 팔려도 LIG는 상품 매출의 성격이 많고 실제로 LSAM의 부가가치의 80% 이상은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LSAM이 언제 수출될까? 저도 모릅니다. 방사는 몰라요. 언제 될지. 알고 있는 것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뭐 하반기 중이나 내년에 LSAM 첫 수출 계약을 기대를 하고요. 그럴 때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카일, 파이프라인, 수리온 2년 전부터 얘기한 헬기, 인도네시아 기물련기, 말레이시아 2차 이거는 거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집트 100대 수년째 질질 끌고 있는 거 외에 파란색 음영의 KF-21이 이제 국내 양산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수출되는 모멘텀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벅찬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체계 개발 같이 하다가 1.6조 중에서 돈은 6천억밖에 못 주겠다라고 했지만 양산기는 가져갈 거고요. 지금 협상 중이고 48대 중에서 1, 2, 3차로 나눠서 1차를 먼저 가져가는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에 프라보워 대통령이 방한해서 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방산 투자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러하고 이후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UAE, 사우디 등등의 파이프라인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IG의 파이프라인은 솔직히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것들 그냥 억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외에도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최근에 보도 나온 것들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UAE, 사우디, 이라크보다 땅이 작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는 좀 작을 거다라고 보고 확률 이 정도 주고 LIG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소나와 해궁. 소나는 잠수함의 심해 그 바다 밑에서 음향 탐지 레이더인 셈이에요. 근데 잠수함의 7%가 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쪽에서 얘기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게 되면 60조 중에서 잠수함 만들어주는 거 15조에 7%, 이후에 MRO도 있겠지만 최소 1조 원 규모의 소나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반반, 독일 아니면 우리. 그리고 이제 LSAM들이 후속으로 팔리는 거 하나 거지만 같이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미국 비궁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이번 중동 전쟁 때문에. 그리고 해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확률은 10%밖에 안 줬지만 최근에 LIG가 말레이시아 호위함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로우급인데 해궁 1,4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게 램이라고 하는 원래 서방에 있는 그 함대 공 방어 무기를 대체하는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빵 사서 360도 다 방어 가능한. 근데 1호선에 1,400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거 배는 트루키에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무기 체계 중에서 해궁을 고집해서 들어가게 됐고 2호선, 3호선도 만들고 있으니까 또 팔릴 거고 또 팔릴 거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호위함이 몇 척 있나? 한 400척 있고요. 이 중에서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 뭐지? 파란색 음영이고요. 70여 척의 호위함에서 뭐 램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해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해궁의 파이프라인은 한 10조 원이나 되네. 그리고 여기서 10% 확률 주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해궁뿐만 아니라 뭐 LIG의 유도탄, 뭐 지상에도 있고 공대지도 개발 중인데 바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어뢰, 해성, 함대함, 함대
이런 것들이 함대공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받고 있고 지금 해궁2도 국내에서 체계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천궁급입니다. 그래서 꼭 땅에서만 적들의 탄도탄을 막을 이유도 없고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는 해궁2도 체계 개발 중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소나에서 만약에 원팀 코리아가 수주하게 된다면 1조 원이나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캐나다의 여러 절충 교육들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왼쪽 위처럼 LIG도 캐나다 잠수함을 주시면 현지에 의뢰 공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소나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잠수함에 여러 의뢰들도 들어가게 되면 또 사업 규모도 더 커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빠졌고 너무 힘든 구간이었는데 이제 전쟁 터지고 너무 신나서 위에서 샀으면 힘든 구간이었겠죠. 근데 그 전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이었다면 중동 전쟁 때 뭐 조금씩 팔면서 차익 실현하고 좋았겠죠. 근데 앞으로도 이럴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고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 수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방위 산업 4개, 5개 회사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강조드리고 방산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에 이어서 조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몇 년째 반년마다 왔으니까 동글뱅이 1번 2028년 PER이 뭐 14배네 12배네 이거고요. 자, 조선의 최근 주가는 3, 4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어요. 2021년부터의 컨테이너, 2022년 LNG 호황 성과 오르고 이 성과 오른 것들을 실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은 벌써 2010년에 사상 최고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작년까지 올해 내년에 더 좋아진다 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지다가 이제 완만하게 좋아지는 구간이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가 고민이 늘 깔려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2028년을 보는 이유는 요즘 수주하는 배를 이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PER은 한 15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선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 20배 왜냐하면 마스가가 있으니까 뭐인 거고 대한조선처럼 퓨어 십 빌딩은 15배 그리고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데이터 센터향 발전 엔진을 공급하는 친구들은 30배를 무료 주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은 30배 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힘센 엔진 첫 계약을 따냈는데 그 사업 때문에 전체를 30배를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중공업의 이익에서 30%를 엔진이 평균 해왔거든요. 그래서 30%의 30배, 70%의 20배에서 현대중공업의 적정 PER을 20배에서 23배로 2달 전 자료에서 올렸습니다. 지난달 자료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4월에 현대중공업의 데이터 센터 엔진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고 받고 올랐고 근데 5월부터 반도체는 버티고 조선은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조선이 7배대로 왔고요. 마린엔진 또 20배를 갔었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계속 조선을 팔고 있어요. 차익 실현인 거죠. 즐거웠다. 그리고 한국물을 전체적으로 다 로스컷하고 있는데 로스컷이랑 헤어컷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근데 전자닉스도 많이 팔지만 이거는 우리 개인들이 막 받아주시고 조선은 요즘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든데 펀더멘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과거에는 늘 업황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업황은 짧게 얘기 드리고 데이터 센터와 마스가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업황은 제가 다울 선박이라는 위클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선 관련 뉴스를 늘 정리하고 있는데 요약표인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벌어진 뉴스들 중에서 여기 VV 돼 있는 게 수주고요. LNG 수주가 계속 되고 있고 또 골드 색깔의 LPG 수주도 이거 4주인데 6주 전부터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가 수주를 너무 잘하고 있고 신조선가도 지지난주까지는 9주 연속 올랐고 좋은 조건에 신고가를 막 하면서 수에즈막스 LPG를 막 받고 있습니다. 다만 LNG만 신조선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 에드녹, 커스코, 쉘 보시면 지지난주에는 중국의 장난조선이
무려 아부다비와 쉘로부터 LNG를 8척 받고요. 지난주에는 나이지리아 NLNG가 후동중화 LNG를 3척 발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과점하던 LNG 시장에서 그래도 중국이 좀 마켓쉐어를 먹고 있네라는 부분이 걱정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그러하니까 우리가 잘 지킨 편이죠. 대신 이게 신조선가가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LNG가 250, 252 밀리언. 근데 2024년에 260 밀리언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환율은 1,300원이었고 지금은 1,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결코 나쁜 신조선가가 아니다. 구차한 변명이죠. 아무튼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달성률도 딱 어제 업데이트한 기준으로도 54%이고요.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근데 목표가 500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 2027, 8년에 매출 60조니까 한 400억 달러만 받아도 장고는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회사들의 목표 더하기 하나오션의 목표를 안 주시니까 삼성이랑 똑같이 했고요. 셈 목표에도 54%를 달성했다. 400억 달러, 430억 달러 하려면 이거는 목표 달성률이 뭐 60% 넘어가는 거예요. 수주 너무 잘하고 있고 삼성은 79%, 하나만 좀 느릴 뿐 뭐 현대 3사는 막 60% 달성을 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최근에 삼성이 물론 작년 연말에 다 했었어야 하는 건데 코랄 로르테 최종 계약을 다 따냈고 미국의 첫 FLNG 델핀 1호선을 받았고 델핀은 2호선, 3호선이 남았고 아르헨티나 등등 다른 FLNG도 남아서 삼성은 연간으로 4개의 FLNG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업황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반기 전망도 생략했고 이런 업황 이야기보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너무 빠져서 그리고 주가가 데이터 센터로 움직여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7, 8월까지 조선주를 좀 사자라고 콜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얘기 드렸던 업황이 너무 좋거든요. 특히 5월에 좋은데 5월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색깔 때문이고 분위기 때문이어서 억울한데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 올 때마다 얘기 드렸던 성과가 올랐고 이 물량을 언제 만들고 2024년 빈티지 초대박 고가 물량이 올해 늘어나고 얘네들은 YY로 성과가 20% 늘어난 애들이고 그래서 지난 1분기도 현대마린엔진은 23.6, 24.4 잘 나오고 하나엔진도 12.9, 14.9 잘 나왔고 그리고 조선사들은 A, B, C처럼 지난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좋을 거예요 얘기 드렸고 왜냐하면 2024년 물량이 되니까 삼성은 1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에 좋을 거예요 얘기 드렸고 실제로 실적이 삼성중공업은 1분기 플랫했지만 하나오션은 조선이 무려 18%가 나왔고 현대중공업의 그룹의 현대중공업 조선도 13.9, 15.9 나왔고 근데 여기 빈티지들을 보시면 2분기가 더 좋거든요. 2분기는 조업일수가 많아서 매출도 많아서 매출 고정비를 쉐어하는 고정비 효과 때문에 이익률이 좋을 거고 지금 환이 1,500원 위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믿고 그리고 지금 수주가 좋은 것들을 믿고 비록 시장이 엉망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지나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부터 7, 8월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주장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얘기 드렸을 텐데 문제는 제가 2021년 컨테이너로 2022년 LNG로 그리고 이후에는 백록이 차서 성과가 계속 올랐죠.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주 좋은 거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조선사들이 2024년 물량이 중심이 되는데 내년에 2024년 물량이 끝나고 2025년으로 넘어갈 때 성과는 월마다 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P믹스 효과가 없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저의 어닝 기준으로는 올해는 YOY로 100%씩 막 성장해서 끝내주는데 내년은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들어가도 P 효과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쫙 가다가 이거 완만해지는 순간에 이제 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얘기 하죠. 300조인데 430조 되는 게 뭐 그로스가 완만해져.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와서 마스가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은 완만해지지만 마스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2028년 9년에 다시 부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를 얘기 드렸고, 이번에는 또 추가로 미국 데이터 센터 향 엔진과 그리고 FEDC 플로트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직 자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현대마린솔루션도 개조형 FDC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마스가와 미국 데이터 센터를 업데이트 드리면 4월 말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엔진 사업부가 주기와 보기 엔진이 있는데, 보기 엔진, 주기는 선박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대형 엔진이고요. 이행정, 보기 엔진은 선박에서 발전해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은 엔진입니다. 배 4개 정도 달고 다니고 한두 개는 스페어로 두고. 근데 이게 원래도 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력 계통에 연결할 수 없는, 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외딴 곳에 내력 발전 엔진으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배에 들어가는 게 뭐 4메가짜리라면 얘는 10메가, 20메가짜리 더 큰 발전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전력 사업자한테 4월 말에 684메가, 20메가짜리 엔진 30개, 6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납기는 2030년. 무슨 일이냐? 이미 건설기계 업체 캐터필라는 작년에 이걸로 주가가 쫙 갔어요. 그래서 뭐 좋을 때 20배였던 캣이 30배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개 그림은 어닝즈 리비전입니다. 고마츠, 디어 같은 친구들, 전통적인 순수 건설기계 업체들은 작년 하반기 때 까만색의 어닝즈 리비전, 어닝을 내리기만 했고요. 주가도 약했습니다. 근데 캐터필라는 어닝즈 리비전도 플러스고 주가도 좋았어요. 캐터필라의 3개 부문 중에서 에너지 앤 파워 부문이 엔진을 만드는데, 힘센 엔진처럼 큰 엔진은 아니고요. 3메가와트짜리 엔진인데 데이터 센터 전기가 계속 흘러갈 텐데 막 피크가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비상발전 엔진으로 공급된 겁니다. 너무 잘 팔리고, 걔네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건 단순한 뭐 한순간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합병했죠. HD건설기계도 작년 하반기 때 같은 이유로 주가가 올랐어요. 엔진 부문이 미국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둘이 합병을 했고 합병 매출 가이던스가 7.5조, 엔진이 여기서 1.5조 중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 엔진은 1,000억 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성장한다고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가 20배로 릴레이팅 됩니다. 인프라코어는 정상적인 뭐 적자여서 PR 올라가는 거 빼고 정상적인 구간의 PR 10배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캐터필라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뭐 반도체 날리고 이거는 AI 산업혁명이잖아요. 엄청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에 스플라이 체인에 묶인 친구들은 밸류에이션을 멀티플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이 그걸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보기 엔진의 원천 기술사가 지금 이름 에벌런스, 바질라, 힘센 엔진이 더 있는데 이 세 개가 유명한데, 바질라는 이미 작년 7월부터 미국 데이터 센터향 엔진 계약을 따냈습니다. 7월, 11월, 1월, 4월 누적으로 2.4기가. 우리가 약간 더 늦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전 엔진 공급 가능한 뭐 현대중공업, 바질라, 캐터필러, 커민스, 하나엔진 이거 조사해 보면 캐파는 이러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첫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아니라 바질라처럼 계속 후속 수주를 하면서 6,200억 2030년 납품, 2029년에 3,000억, 2030년에 3,000억 더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3,000억이 연간 매출이 6,000억, 1조도 될 수 있고, 공장을 정말 수요가 강해서 더 캐펙스를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시장이 반영을 해주다가 5월 달에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나 2차, 3차 수주가 있거나 혹시나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 주기 엔진, 프로펠러 돌리는 엔진 회사는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STX 중공업을 인수한 마린 엔진, 한화 엔진입니다. 여기는 발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원천 기술사도 아니고 만이나 에벌런스나 윈지디의 OEM 생산. 근데 보기 엔진은 현대중공업, STX 엔진, 한화 엔진이 현대중공업 우리 원천 기술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엔진입니다. 더 좋죠. STX 엔진도 발전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체크가 안 됩니다. 한화 엔진은 주기 엔진만 하다가 2010년에서 16년 사이에 보기 엔진 시작 들어와서 뭔가 해보다가 잘 안 돼서 철수했었는데 한화가 인수한 이후에 다시 보기 엔진을 시작해서 올해부터 하나오션 배에 선박용 발전 엔진, 보기 엔진을 납품을 시작하는데, 근데 미국 데이터 센터로도 얘네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주장은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발전 엔진, 미국 데이터 센터를 보고 한화 엔진, 그리고 힘센 엔진이 많이 나가면 마린 솔루션이 AM 할 게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선단이 늘 늘어서 DF 비중이 올라가서 뭐 10%, 20%대 성장을 하는데 미국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이 쫙 깔리고 나면 AM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전쟁, 중동 LNG 막혀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북미 투자가 많아지고 빨라지고 이런 얘기 지나가고요. 마스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는 뭐 각 조선사가 누구랑 협력을 했고 막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특수선 부문의 사업들 중에서 굵직한 게 차세대 호위함 FFX 사업, 헌팅턴이 1호선 수주했고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2028년에 선도함을 내보내고, 그 선도함이 상태가 괜찮으면 우리 다 같이 막 3-4개 조선사가 붙어서 3-4척씩 60척 70척 만들자라는 그 사업입니다. 헌팅턴과 현대가 파트너십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1호선 건조에서 헐 부분을 현대에게 줄까를 하반기 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서는 하나와 바드가, 삼성과 나스코가 개념 설계를 따내서 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설계를 마치면 누굴 줄 건지 이런 걸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개월 전에도 썼던 자료입니다. 미국은 우리 5배 가격, 우리가 100에 할 걸 미국 500에 해.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서 뭘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다면 이거를 500짜리, 100짜리 우리는 한 150 받지? 그럼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미국 사업은 한국에서 블락 형태로든 반선 형태로든 아니면 헐을 전체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구도가 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존스법과 번스톨레퍼스법의 개정이 어렵습니다.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초당적으로 민주당도 추진했고 트럼프 공화당도 추진하고 있지만 또 지역별로 찬성하는 곳 반대하는 곳이 팽팽하게 갈리거든요. 최근에도 하원에서 이게 뭐 반대가 더 많았죠. 이런 이슈들인데 저는 이거를 아주 불확실하게 봐요. 그러면은 피크아웃이 오고 있는데 마스가 때문에 이게 돌파할 수 있어라는 게 로직이 깨지는 건데, 단 상선은 관심 없습니다. 미국에 뭐 상선 얼마나 있다고요. 특수선은 대통령의 면제 조항, 웨이버로서 해외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죠. 법안이 통과돼서 뭐 헐의 50%는 또는 헐 전체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동맹국에서 만들어 와도 되면은 계속 사업이 지속 가능한 건데 그때 대통령이 하시오 하는 것도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헌팅턴의 첫 선도함 호위함 건조에 현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와 시작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구정 때 미국의 MAP 마리타임 액션 플랜이라는 데서 브릿지 전략, 동맹국에서 배를 만들게 해줄게, 대신 동맹국에서 이제 뭐 한국에서 누가 배를 만들면 미국에 시설 투자를 해서 뭐 시리즈 10척 줄 테니까 후반부는 미국 와서 해야 돼 라는 정책을 공고하고, 우리가 스플라이 체인이 없어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고 못 만들잖아, 100군데 세제 혜택 구역을 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하자인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 해군 그 예산과 함께 정책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거에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맹국의 기술과 그들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5월 초에.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국가의 정책일 뿐이고 의회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스가는 좀 불확실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만큼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만약에 FFX처럼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액션이 되면은 주가 영향은 되게 클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피크아웃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중에서 뭐가 괜찮을까? 뭐가 될까? 데이터 센터는 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 와서 얘기 드릴 플로팅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진짜 크게 열리고 이게 수년간 한 5년 10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면, 우리는 2010년대에 배가 없어서 막 6조 7조 해양 플랜트 드릴십 하면서 그러다 망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안전하고 돈이 될 만한 조선을 제외한, 지금 조선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양 없이. 근데 조선 외에 또 다른 해양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생긴다면, 저는 미국 데이터 센터 엔진 몇 개 회사만이죠.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마린솔루션. 근데 FD 시장이 개화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빅3 모두 엄청나게 안전하고 고마진의 사업이 갖다 붙는 거여서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바람입니다. 주식은 여기서 끝났어, 성장이 끝났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AI 묻었다 엔진들, 그리고 플로팅 데이터 센터가 FLNG처럼, 육상 LNG보다 FLNG가 싸고 빠른 것처럼 이게 확대된다면, 조선이 또 안 가본 길로 이미 가고 있지만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6개월 후에 FDC 얘기를 드리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장색깔이 바뀔 때, 순환매가 있을 때 여러 섹터들 다 모릅니다만 저기는 좋고 뭐 화장품 좋고, 근데 조선 방산도 충분히 지금 주가가 오를 만한 여러 펀더멘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